자, 보자. 이제 확률의 마지막 파트인 거기 위에 뭐라 써 있어요, 얘들아? 네, 독립과 종속이라고 좀 써 있죠. 그래서 살짝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사건의 종류예요. 선생님이 예시를 좀 들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뭐냐면 자, 사건 A가 있는데 자, 주사위를 던졌다가 기본 전제로 좀 갈게요. 주사위를 던진다. 자, 사건 A가 있는데 이게 짝수야. 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다시 주사위를 던진다가 기본 전제야.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 확률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4 이상이 나오는 사건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좀 있어. 아니지, 멍청아.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 쌤이 보통 이 파트를 설명하면 쌤은 항상 이렇게 예시를 좀 들고 시작을 하는데 볼게요. 자,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즉 사건 A가 발생을 하면 온유한테 10만 원을 줄 거야. 온유가 10만 원을 받는 걸 기대하는 정도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지. 그지? 짝수의 눈이 나오면 내가 온유한테 10만 원을 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누르르릉 떨어져서 지금 결과가 나왔어. 뭐 쫄릴 거 아니야. 아씨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럴 거 아니야. 온유가 그래서 나한테 못 찾고 물어봐.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걸걸하게 물어봤는데 내가 온유한테 4 이상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문. 온유의 기대치는 올라가 내려가 그대로? 올라가요. 왜요? 왜냐면 4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내가 4 이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온유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지? 4, 5, 6이잖아요. 그 중에 4, 6이 지가 먹는 거잖아. 그럼 온유의 기대치는 몇이 돼요? 3분의 2가 되면서 기대치가 올라갔지. 그럼 똑같은 지금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는 그 조건은 변화가 없는데 상황이 좀 바뀌었죠. 내가 4 이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건 B라고 하는 건 사건 A의 결과에 즉 확률에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줬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렇지? 이렇게 영향이 주는 두 사건의 관계를 그렇지. 자, 종속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으신가? 다시 이번에 내가 온유한테 3의 배수야? 라고 얘기를 했어. 온유의 기대치는 올라가 내려가 그대로야? 올라가. 생각을 해볼까? 내려가요. 생각을 해볼까? 자, 내가 3의 배수야 라고 하는 순간 온유의 머릿속은? 또는? 3 또는 6이지? 주사위를 던진 거잖아. 그럼 온유의 머릿속에 3 또는 6일 거 아니야. 근데 6만 나오면 지가 먹는 거 아니야. 다시 온유의 기대치는? 그치, 그대로인 거 이해돼요. 내가 짝수가 나오면 온유가 10만 원을 받을 건데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온유의 기대 정도는 2분의 1이에요. 1, 2, 3, 4, 5, 6 중에 2, 4, 6이니까. 그런데 내가 3의 배수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온유의 머릿속에는 3, 6이 있는데 그 중에 6만 나오면 지가 먹는 거니까 그대로 2분의 1이거든. 따라서 내가 3의 배수야 라고 얘기를 해도 온유의 기대 확률에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납득하시겠어요? 다시 3의 배수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온유의 머릿속에는 1, 2, 4, 5가 남았겠죠. 그지? 근데 1, 2, 4, 5 4개 중에 어차피 2, 4 나오면 지가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또 기대 확률 얼마야? 2분의 1. 즉 3의 배수야 라고 얘기를 하든 3의 배수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든 그대로 기대 확률이 2분의 1이죠. 영향을 안 줬다 라고 얘기해도 받아들이겠어? 오케이. 이러한 관계로 우리는 수학에서 확률에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를. 독립과 종속 약간 납득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온유한테 내가 홀수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온유가 정말요?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지? 그럼 온유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슈바 뭐 이럴 거 아니야. 끝났네. 젠장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즉 온유의 기대치는 떨어졌죠. 자, 우리가 이러한 두 개의 관계를 뭐라 한다고? 내가 홀수라고 얘기를 한 이 사건이 온유의 기대 확률에 영향을 줬잖아 지금. 그냥 0으로 떨어졌잖아. 그럼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 방금 전에 써놓지 않았나? 독립은 영향을 안 주는 거라니까? 종속이라고. 이해했어요? 영향을 주는 걸 종속이라고 한다. 그쵸? 그럼 따라서 얘가 종속 관계예요. 근데 다만 4 이상과 홀수는 살짝은 좀 달라요. 4 이상은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D라는 저 사건도 영향을 받긴 했지만 완전 확률이 0으로 떨어졌죠. 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확률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속 중에서도 배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 파트에서 배우는 두 사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든가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면 영향을 안 주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독립 사건이거나 종속 사건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했지? 다만 종속 중에서 서로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어. 이런 걸 따로 좀 특별하게 뭐라고 뺀다고? 배반 사건이라고 뺀다고.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지금 쌤이 굉장히 쉬운 예시를 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파악하기에 납득이 돼요. 영향 안 주겠네. 영향 주겠네. 이런 게. 그죠? 그럼 잘 봐. 자,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쌤이 다시 한 번만 좀 말로 풀었으면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자, 사건 A 또는 B의 발생 여부가 자, 사건 B 또는 A의 발생 확률에 발생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거를 우리가 두 사건을 서로 무슨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고? 네, 독립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냥 영향을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내가 지금 온유한테 4 이상이야 라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즉 4 이상이야 라고 말하든 4 이상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든 온유가 처음에 기대했던 짝수의 발생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이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되게 잘 들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좀 배웠어요. 자, 이게 뭐게? 저기 뭐였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A밥이? 저기 했을 텐데? 조건 반결이죠? 뭐였죠? B가 발생을 할 때 A가 발생할 확률이었어. 기억나시나?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다음 과정으로 흘러갔었지? B가 발생한 것 중에 지난 시간에 뭐 안경 이런 예시로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B가 발생한 것 중에 B가 발생하면서 A가 발생한 걸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지. 안경을 쓴 애들 중에 안경 쓴 애들 중에 뭐 여자 아마 지난 시간에 그런 예시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럼 봐봐. A바 B라고 하는 건 조건부 확률인데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야. 약간 이런 거지. 4 이상이었을 때 짝수의 확률.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 근데 내가 잘 들어. 내가 지금 A가 발생하는 확률을 봤어요. 그랬더니 2분의 1이야. 근데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하는 걸 봤더니 3분의 1로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 이 자식의 발생 여부가 저 자식의 발생 확률에 영향을 줬구나 라고 얘기를 하겠지. 다시 온유가 처음에는 그냥 기대하는 확률이 2분의 1이었어. 근데 내가 4 이상이라고 말하는 순간 기대 확률이 몇 분의 1로 올라갔어? 3분의 2로 올라갔어. 그럼 우리는 얘가 저 자식의 기대 확률에 영향을 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온유가 그냥 기대하는 확률이 2분의 1인데 내가 3의 배수야 인 상황에서 봤어. 물론 개수는 줄었죠. 원래 온유의 확률은 1, 2, 3, 4, 5, 6 중에 2, 4, 6이어서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내가 3의 배수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전체가 3, 6으로 줄죠. 하지만 그 중에 6이잖아. 그러니까 기대 확률은 그대로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나는 뭐야? 이번에는 이 사건이 저 자식의 발생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여기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서술이 다 가능해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든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든 두 사건이 서로 종속이든 B가 발생을 할 때 A가 발생할 확률이었고 조건부 확률로서 이렇게 쓰는 건 무조건 가능한 거야. 이건 맞는 식이에요. 근데 다만 이거는 얘들아 뭐죠? 이건 그냥 A가 발생할 확률이야. 그냥 짝수가 나올 확률이야. 3의 배수인데 짝수가 나올 확률이 아니라 그냥 3의 짝수가 나올 확률이야. 근데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관계라면 3의 배수 안에서 짝수를 찾는 거나 그냥 짝수를 찾는 거나 뭐해? 같은 거 이해돼요? 독립이라면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는 게 가능한 거야. 동의하시겠어요? 그래서 독립이면 이 다음 과정까지 한 단계가 더 올 수 있는데 이건 독립일 때만 가능해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들 때 이거 납득했죠?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었죠? 그지? 그래 봐. 너네가 앞으로 푸는 모든 확률에 대한 문제들이 기준이 더 복잡해지거나 상황이 더 복잡해지거나 할 수 있잖아. 그럼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너네는 순수하게 얘네들은 영향을 안 주겠네. 얘네들은 영향을 주겠네.가 판단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헷갈릴 수 있다고. 이렇게 쉬운 예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돼. 말때 이해했어요? 하나만 예시를 좀 들면 너네가 2차 방정식을 만났어. 그거 무조건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을 써서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를 판단해요? 아니잖아. 너네는 뭘 쓰지?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쓰면서 굳이 2차 방정식을 풀지 않더라도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는지를 판단을 하죠. 근데 잘 들어? 이건 항상 가능한데 독립이면 여기까지 가능하죠? 그럼 얘네들이 뭐 해야 돼? 독립이라면? 같아야 돼. 분수 실험 곱해요. 따라서 P 확률 A 교집합 B 이게 둘 다 발생할 확률이죠. 요게 PA 곱하기 P 뭐면 PA 곱하기 PB가 되면 이게 성립을 하면 무조건 두 사건은 뭐 한 거야? 독립인 거야. 독립을 판단하는 판별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시험에 100% 나올 거고 외워야 돼. 먼저 이해를 하고.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P, A 바 B 이게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야. 그리고 이게 그냥 A가 발생할 확률이야. 독립이 아니라면 무조건 달라야 돼. 그죠? 독립이라면 얘들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트로 이 두 개의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이해하시고 외워야 돼. 괜찮으시죠? 그지? 그래서 잘 봐. 만약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독립이 아니라는 거네? 그럼 뭐야? 100% 종속이라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정리 괜찮지? 오케이. 두 번째. 자, 배반 사건. 배반 사건 딴 거 없어? 그냥 딱 내용 하나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배반이라고 하는 건 짝수, 홀수 같은 관계야. 서로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해요. 따라서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라고 그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P, A 교비 겹치는 확률이 얼마다? 0이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 파트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래요. 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야? 들어?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면 A랑 D는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이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곡해하냐면 얘네들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 아 서로 영향을 안 주는구나 로 생각을 해요. 즉 배반이 독립인 걸로 착각해요. 졸라 다른 거야. 알겠지? 홀수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 확률은 빵으로 떨어졌잖아. 그럼 이게 영향을 안 준 거야? 개 준 거야? 개 준 거죠? 배반이랑 독립이랑 다른 거니까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전혀 다른 거야.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독립과 종속에 대한 내용. 유빈수 이해돼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자가 왔다. 예스 예스 예스. 윈터를 간 고3 친구가 돌아온다는 문제 하세요. 시험이 언제까지 하냐? 끝날 때까지? 잘하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얘들아 기본 질문 보자. 자 A랑 B가 서로 독립이래요. 임의의 두 사건일 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인데 옳지 않은 걸 골라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 좀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 알겠지? 얘기하는 걸 까먹었어. 한번 더 얘기할게. 뭐냐면 자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야. 그럼 서로 영향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A랑 이렇게 좀 했어. 얘들아 그럼 B의 여집합이 뭐죠? B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B가 아닌 걸. 우리 집합 표현 알죠? 그러면 얘기 잘 들어. 사건 B라고 하는 건 B가 발생했을 때겠지. 그럼 B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B가 발생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이해했죠? 근데 얘기 잘 들어. B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저 자식의 확률이 올라갔어. 영향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지. 발생하지 않는 게 영향을 준 거잖아. 이런 거 독립이라고 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야. 독립이라고 하는 건 발생 여부에 관계없어야 돼. 그러니까 잘 봐. 아까 전에 쌤이 살짝 예시를 들었었는데 3의 배수여도 온유 확률은 2분의 1이지. 3의 배수가 아니어도 2분의 1이야. 이해했어요? 발생하든 그거가 아니든
무조건 확률은 변동이 없어야 돼. 그 말은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면 얘랑 얘도 독립이어야 되는 거야. B가 발생하지 않아도 A에 영향 주면 안 되는 거야, 다영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A의 여집합과 B도 얘들아 당연히 뭐예요? 독립인 거예요. 당연한 거야. 발생하든 하지 않든 영향 안 줘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뭐 해야 돼? 독립이어야 되는 거야. 납득하시겠죠? 그지? 따라서 들어줘 얘들아. A와 B가 독립이든 얘와 얘가 독립이든 얘와 얘가 독립이든 얘와 얘가 독립이든 4개 중에 1개가 독립이라고 전제가 깔리면 나머지 3개는 무조건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게 당연히 독립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100% 독립이 보장이 돼요. 독립이 아니라면 얘들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발생 여부가 영향을 주는 건데.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도 다 적은 상태에서 기본 문제 1번 다시 볼게요. 자, 보기 1번. 소연아 맞아 틀려? 맞아요. 그죠?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나 그냥 A가 발생할 확률이나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1번 참. 2번. 규민아 맞아 틀려? 맞죠? A가 발생하지 않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나 그냥 B가 발생할 확률이나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3번. 다양가 맞아 틀려? 자, 독립의 판단 조건. 교집합이 P 곱하기 PB랑 뭐 하면? 같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독립이라면 3번이 보장되는 거야. 이해했죠? 자, 3번은 독립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알겠지? 4번. 네, 잘 들어? 얘들아, P, A 합 B. 근데 이거 우리가 집합에서랑 똑같지. 우리 집합에서 N, A 합 B 있죠? 이게 뭐지? A 또는 B에 대한 원소의 개수지? 근데 이거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끝이에요? 겹치는 거 뭐하냐? 빼자. 근데 되게 잘 들어. 이걸 내가 만약에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누면 이 n이 뭐로 바뀌는 거야? p로 바뀌겠지. 전체분의 a 합집합 b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런 느낌인 거니까. 그럼 따라서 우리는 확률도 마찬가지야. a 합집합 b가 발생하는 확률은 자, 이거는 a가 발생할 확률에 b가 발생할 확률을 더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여기 뭘 빼야 돼? 둘 다 발생할 확률을 내가 몇 번 썼을 거니까 2번 썼을 거니까 한 번은 뭐 해야 돼? 빼야 되는 거야. 납득하시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 없죠? 근데 그럼 4번은 이게 있어 없어? 이게 없어요. 4번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두 사건이 교집합이 없을 때니까 뭘 얘기하는 거지? 다시 얘는 원래 이거랑 똑같은 거 납득하셨죠? 근데 얘가 이거랑 똑같으려면 얘가 없었어야 되는 거잖아. 얘가 얼마였어야 되는 거야? 0이었어야 되는 거야. 4번은 뭘 얘기해주는 사건이야? 배반. 이해했죠? 적어놓으세요. 4번은 배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4번인 거죠. 자, 5번 세밀한 좀 보자. 5번을 보시면 5번은 이거 봐봐. 우변을 보니까 누구로 묶여요? PB. B가 발생할 확률을 묶이죠. 보기 5번은. 그러면 선생님이 괄호를 좀 열면 뭐 더하기? PA 더하기 PA 여집합인 거네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지? A가 발생할 확률이지. 이거는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지. 당연히 얘들아 둘 다 얼마야? 1이겠죠. 발생하는 거랑 발생하지 않은 거. 그럼 내 거랑 내 거 반대를 더한 거잖아. 그럼 그게 전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1이니까 PB랑 뭐해? 똑같죠? 5번은 원래 무조건 맞는 말. 괜찮으시지? 요게 독립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기본 문제 1번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틀려요. 똑바로 공부 안 해놓으면.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쌤이 예시로 든 거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x, 3의 배수가 눈이 나오는 사건을 z,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y라고 했는데 x랑 z가 얘들아 서로 독립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좀 전에 예시로 들었던 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근데 2번, 3번이 똑같네? 그러니까 2번, 3번 둘 다 답인데 아마 뒤에 답중 2번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똑같은 말이 두 번 있네. 괜찮으시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독립과 종속에 대한 내용. 내용 하나만 좀 더 설명할게. 우리 오늘 괜찮아? 유성아 이해돼? 우리 가은이 괜찮아요? 네. 자, 독립 시행의 확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쌤이 예시 하나만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 말 중에 모르는 말 없어요. 확률 무슨 말인지 알죠?
시행이라고 하는 건 뭐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독립이라고 하는 건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래요.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한 5번 던졌는데 5번 다 앞면이 나온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지? 근데 내가 동전 주순 다음에 다시 6번째를 던졌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나? 아니죠. 앞쪽에 어떤 결과가 나왔든 뒤쪽의 결과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동전이라는 건. 그지? 따라서 동전을 던지는 시행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무슨 시행이었던 거야? 독립 시행이었던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였던 거지. 그런 말인 거야. 알겠지?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확률. 이걸 우리는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잘 들어? 예시를 하나 좀 들면, 자,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시행을 해요. 근데 주사위를 5번 던질게요. 그럼 주사위를 5번 던진다는 이런 소리야. 한 번 던지고 결과 확인하고 죽고 또 던지고 결과 확인하고 죽고 이 짓을 5번 하는 거야. 말띠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이거 이해해야 지금 좀 이따 일반화 시키는 거 이해한다. 알겠죠? 자, 졸지마. 이게 확률의 마지막 내용이야. 자, 3의 배수가 그 중에 2번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내가 지금 주사위를 5번 던져요. 그럼 주사위를 5번 던진다라는 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 그 짓을 5번 할 거야. 근데 3의 배수라고 하는 건 얘들아 3, 6이죠. 그럼 내가 주사위를 5번 던졌는데 석진아 5번 다 36 또는 36 또는 36 또는 36 또는 36이 나올 수도 있죠. 이해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5번을 던질 건데 3의 배수가 그 5번 중에 몇 번? 2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3번은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되는 거야. 말뜻 이해했죠? 그러면 내가 나오는 걸 동그라미, 나오지 않는 걸 X라고 좀 할게요. 그러면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냐? 동그라미에서 2번이 아싸리 먼저 나온 거야. 그럼 뒤에 3번은 안 나올 수 있죠. 이럴 수 있는 거 돼요? 그죠? 그럼 내가 잘 들어. 동그라미 요거 나올 확률 얼마야? 3분의 1이겠지.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건 1, 2, 3, 4, 5, 6 중에 3, 6인 거니까 6분의 2에서 3분의 1이죠. 그래서 내가 주사를 처음에 딱 던졌어. 3의 배수가 나왔어. 3분의 1인 거 되죠? 주서요? 그럼 또 던질 거야. 확률 높아져? 낮아져? 그대로야? 그대로지? 또 던져서 3의 배수 나왔어. 얼마야? 3분의 1이야. 됐죠? 주서요? 그 다음 던졌는데 3의 배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럼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하나의 과정이니까 내가 곱하면 주지마. 3분의 1이 몇 승? 2승. 3분의 2가 요렇게 될 거야. 이해했니? 근데 내 질문은 이래. 얘들아 윤호야. 동그라미 x 이런 순으로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 처음에 안 나왔다가 한 이쯤에 나왔다가 마지막에 다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질문은 이래. 얘랑 확률이 같아 달라? 어차피 같아요. 얘도 3분의 2가 3번이고 3분의 1이 2번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2번, 3분의 2가 3번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여기가 2면 반드시 여기는 3이어야 돼. 즉 둘 더해서 무조건 몇이 돼야 돼? 5번이 돼야 돼. 말씀 이해하죠? 그럼 내 얘기 들어. 어차피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확률의 값은 그대로 계속 똑같은 거 이해돼요? 그럼 나는 이 똑같은 확률이 몇 번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네? 괜찮아요? 그럼 봐. 내가 지금 던지는 짓을 몇 번 하지? 5번. 5번 하죠? 5번 하죠. 미안. 5번 하죠? 이 중에 동그라미가 몇 번 체킹돼야 돼? 그치, 2번 체킹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러한 녀석들이 총 몇 번 나올 거야? 5번의 결과 중에 동그라미가 몇 번 체킹되면 되는 거니까 2번 체킹되면 되는 거니까 OC 총 10번 나오는 거 이해돼요? 말뜻 이해하죠? 그 말은 이런 거네. 똑같은 확률이 OC 2번 나오는 거야. 그럼 이 확률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네요? 따라서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내가 던지는 짓을 5번 하고 2번이 나온다는 건 5번의 결과 중에 동그라미가 2번 체킹되면 돼. 그 말은 발생하는 3분의 1이 2번 체킹이 되고 발생하지 않는 3분의 2가 몇 번 체킹되면 되는 거야? 3번 체킹되면 되는 거야.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납득하셨나? 자, 운이해야 돼? 어디서 안 됐어? 요거 봐봐. 지금 다시 지금 요 예시로 들어간 거야. 얘들아 집중. 졸지 마라. 보시면 주사위를 5번 던지는 독립시행을 했어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한 번 시행당
1, 2, 3, 4, 5, 6 중에 3과 6이니까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그지? 그럼 3의 배수가 2번 나온다라는 건 3의 배수가 아닌 게 4번 아이고 3번 나오는 소리인 거잖아. 그죠? 근데 잘 들어. 그럼 내가 3의 배수가 나오는 걸 동그라미라고 하고 나오지 않는 걸 x라고 하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던졌는데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확률 얼마야? 3분의 1이야. 죽고 또 던졌는데 또 나와야 돼. 또 얼마야? 3분의 1이야. 얘는 3분의 2, 얘는 3분의 2, 얘는 3분의 2야. 근데 이거 어차피 과정이니까 곱하기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2승, 3분의 2이 3승이 된 거야. 근데 꼭 동그라미 xxx가 아니더라도 xx 동그라미 x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래도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즉 나오는 순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뭐냐면 어차피 확률은 얘로 똑같을 거니 이 자식이 몇 번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5번의 시행 중에 동그라미가 2번 체킹이 되면 나머지는 뭐가 들어갈 거니까? x가 들어갈 거니까 5번 중에 동그라미가 2번 체킹되는 경우의 수. 그때 3분의 1이 2번, 3분의 2가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수현이 이해했어? 오케이. 규민이 괜찮아? 오케이. 수현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잘 봐.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래요. 봐봐. 쌤이 PA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죠? 이걸 쌤이 잠깐만 P라고 좀 할게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P라고 동가 일반화시키려고. 그 다음 PA 여집합은 이제 우리가 사건 A가 뭐 할 확률?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야. 그럼 전체 확률은 1이니까 1에서 뭐 빼면 돼? P 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확률에서는 Q라고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P 더하기 Q는 얼마야? 1.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잘 봐. 이럴 때 야 n번에 독립시행에서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번 발생할 확률이에요. 이걸 우린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다시 주사위를 5번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2번 발생할 확률 이렇게 매칭시키면 돼요. 알겠니? 근데 잘 들어. 내가 총 n번 던지잖아. 근데 사건 A가 몇 번 나와야 돼? R번 나와야 돼. 그럼 L번의 결과 중에 동그라미가 몇 번 체킹돼야 돼? R번 체킹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n번의 결과 중에 동그라미가 R번 체킹이 돼야 돼. 그 말은 동그라미가 R번 있는 거지? 그 말은 석진아 돌지 마라. P의 몇 승? R승. 이해했어? 너네가 3분의 1을 2번 곱한 것처럼 P의 R승.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 게 3번 나온 것처럼 n 뭐? R승.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수학에서 확률에서 얘기하는 독립시행의 확률식이에요. 통계에서 또 쓰여요. 모르면 통계에서 내용 이해 안 된다. 알겠죠? 얘기했으니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외우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않냐? n번의 결과 중에 동그라미가 R번 체킹되면 되는 거니까 P가 R번, Q가 N 빼기 R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자, 세민아 기본 문제 5번을 좀 보자. 자, 기본 문제 5번을 보면 하트무늬 4장이 있고요. 교재 66쪽. 하트무늬 4장이 있고요. 스페이드무늬 2장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총 6장이 있는 거죠.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무늬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무슨 시행이야? 독립시행이에요. 왜? 확인하고 나서 다시 넣었어요. 그럼 어차피 리셋했다는 소린 거지?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채셔야 되고 이와 같은 짓을 5번 한대요. 그래서 다음을 구하셔. 기본 문제 5번. 자, 그럼 봐봐. 1번. 얘들아, 스페이드 무늬가 몇 번 나와야 돼? 5번 중에? 2번 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스페이드 무늬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2, 3분의 1인 거 돼요? 왜? 지금 현재 하트 무늬가 4개 있잖아. 스페이드 무늬가 2개 있으니까 주머니 안에서 꺼냈을 때 6개 중에 하나를 꺼낼 텐데 스페이드 무늬가 2개니까 6분의 2, 3분의 1이죠? 내 얘기 잘 들어? 5번의 결과 중에 스페이드 무늬가 몇 번 나와야 돼? 2번. 그럼 5번의 결과 중에 동그라미가 2번 체킹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3분의 1 이게 몇 승? 2승. 그렇다라는 건 나오지 않는 게 몇 번이어야 돼? 3승. 이게 1번 답. 중계 이해돼? 오케이. 진겸 이해돼? 옳지. 2번. 얘들아, 스페이드 무늬가 적어도 몇 번 나오래요?
한 번. 스페이드 물리는 최대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어? 5번까지 나올 수 있지. 왜? 내가 지금 이 시행을 5번 하니까 5번 다 스피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오라는 건 한 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4번 나오거나 5번 나오라는 거 아니야? 다 구할래? 아니면 전체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걸 빼면 되는 거지. 전착률 얼마야? 1에서 5번 중에 동그라미가 체킹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3분의 1이 0번 발생하는 거지. 그 말은 하트 무늬가 몇 번 나왔으면 되는 거야? 5번 나왔으면 되는 거지. 되게 이해했냐? 오케이. 정아 괜찮아? 옳지. 오늘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확률에 대한 모든 내용이에요. 그럼 칠판 한번 지우고 문제 몇 개 풀고 그 다음 3단원 들어갈게요. 정리해서 정리 해볼게요. 발전문제 2번. 자, 발전문제 2번을 좀 보시면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한 개 이하인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니까 전체 경수 몇 개요? 8분의 2? 그치? 그러니까 전체 경수는 8개죠? 둘이니까. 그런데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한 개 이하래요. 이렇게 보자. 앞면이 나오는 걸 A라고 하고, 자, 뒷면이 나오는 걸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앞면이 한 개 이하여야 된다는 말은 얘들아, 앞면이 몇 개여도 되고 한 개여도 되고, 그치? 0개여도 되는 거지. 그럼 앞면이 한 개이려면 A, B, B 아니에요? 또는 앞면이 0개다라는 건 B, B, B죠. 근데 잘 들어. A, B, B가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아니죠. 앞, 뒤, 뒤, 앞, 뒤, 뒤, 앞 이렇게 있는 거죠. 그냥 몇 개 있는 거야? 3가지 있는 거지. 뒤, 뒤는 한 가지 있는 거지. 따라서 앞면이 한 개 이하가 나오는 건 8분의 얼마야? 인 거 이해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사건 B가 발생하는 건 좀 쉬워서 모두 같으면 나오라고 했죠. 그럼 모두 앞, 모두 뒤. 니까 8분의 얼마? 2. 그래서 4분의 1인 거지. 괜찮죠? 자, 그러면서 하나만 더 구합시다. PA 교 B. 자, PA 교 B라고 하는 건 이거죠. 앞면이 한 개 이하면서 동시에 모두 같은 면이라는 거지. 그럼 얘들 어차피 얘 탈락 아니야? 모두 같은 면 아니잖아. 그럼 따라서 GDD밖에 없는 거 되죠? 그러니까 8분의 1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근데 봐, 이런 거야. 너네가 지금 이걸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한 개 이하인 사건을 A, 동전 3개가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B. 얘는 서로 영향 안 주겠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정말로 이해가 되면 좋아요. 아까 전에 내가 예시를 든 것처럼 그게 아니라면 뭐 해봐야 돼? 2개 곱하니까 뭐 나왔어? 교집합 나왔죠? 그럼 그냥 뭔 거야? 독립이 맞는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상황적으로 판단이 안 되면 식으로 보는 거야. 자, 기억 2분의 1 참이에요? 네. 니은 참이에요? 네. 따라서 독립인 거 맞죠? 답은 기니디 이렇게 되는 거지. 넘어갈게요. 자, 기본 문제 2번에 방정식을 이용할 확률 별표 좀 칩시다. 학교 시험에 100%한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나와봤자 1학기 기말이긴 해요. 중간고사 범위는 절대 아니니까. 자, 방정식을 이용할 확률인데 여러분들이 뭐만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냐면 봐봐. 자, 집합처럼 계산하시면 돼요. 어이 멍청아, 처럼이 치시잖아. 자, 집합처럼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들어줘 얘들아. 총 종류는 3가지가 나와. 첫 번째는 자, 그냥 단순히 종속사건인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 나와요. 두 번째는 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게 나와요. 세 번째, 자,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인 게 나와요. 이거 3개 말고는 안 나와? 근데 당연한 거야. 뭐 저거 3개 말고는 없으니까. 사건의 종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 2번 보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뭐래요? 그래서 3번째 내용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자, 발전 문제 6번은 두 사건 A, B 나와 있죠? 말 따로 있어 없어? 없어요. 걔는 1번인 거야. 조금 더 넘어가다 보면 있어야 될 텐데. 그치, 발전 문제 8번 같은 경우에는 두 사건 A, B가 서로 뭐래요? 독립이래. 이렇게 유형 3가지 있는 거야. 말고는 없어요. 알겠지? 근데 쫄지 마. 개 쉬워요.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맞추면 돼. 자, 뭐냐면 자, 배반이면 아까 전에 떠올리라는 식 하나 있었죠. 뭐였지?
A 교 B가 0인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놓든가 써놓든가 하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독립이면 첫 번째 P A 교 B가 뭐지? P A 곱하기 P B라는 식을 하나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떠올려야 되고, 두 번째 P A 바 B, 이게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인데 마치 독립이라면 이게 뭐랑 똑같아요? P A랑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를 해놓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종속이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P A 합집합 B, A랑 B가 또는 으로 발생할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여기에서 겹치는 거 뭐 하면 돼? 빼면 돼요. 그래서 요걸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괜찮죠? 그래서 쌤이랑 하나씩만 연습해볼 거야. 자, 쌤이랑 기본 문제 2번 보자. 이건 이제 말로 할게요. 자, 얘들아 보니까 두 사건 A, B가 서로 뭐래요? 대박. 근데 문제에서 PA랑 PB가 서로 뭐야 돼? 같은데 곱해서 얼마야? 9분의 1. 각각이 얼마란 소리야? 3분의 1. 근데 우리 아까 기본 문제 1번 풀 때 보기 4번에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랑 똑같았지. 그 사건이 뭐이면? 배반 사건이면 기억나? 그러니까 봐봐. PA 합 B는 봐봐. 얘는 PA 더하기 PB잖아. 근데 배반이면 PA 급이가 얼마니까? 0이니까 얘가 죽는 거죠? 그럼 PA 합 B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지? 답은 3분의 2. 4번. 요렇게 되는 거지. 어우 쉬워. 그 다음에 쌤이랑 6번 보자. 자, 8.문제 6번을 보시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별말 없네. 그러면 저거 PB가 아마 9분의 4겠다 얘들아. 바꾸자. 4분의 9라는 게 말이 안 되지. PB 8.문제 6번에 4분의 9가 아니라 9분의 4겠다. 미안해. 확률이 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자, 그러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좀 갈게요. 지금 B의 확률이 9분의 4래. 혹시 답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 그냥 9분의 4라고 잡고 갑시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P, A 바 B. 자, A 바 B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어. 어떤 상황이든 쓸 수 있다고. 그죠? 그럼 이걸 보자마자 우린 빨리 뭐로 바꿔? 조건 방정이니까 P, B분의 P, A 교 B로 바꿔야죠. 자, 그런데 이 값이 얼마나 얘들아? 4분의 1 이렇게 남아있네. 그러면 내가 잘 들어. 얘 1로 곱하면 되는 거지 준규야. 그럼 4분의 1 곱하기 PB인데 PB가 9분의 4니까 PA급이가 얼마나 소리야? 9분의 1 따라오시죠? 계산. 이거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 곱하기 PB인데 얘가 9분의 4니까 9분의 1일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는 A 교집합 B가 9분의 1인 거 찾았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을 보니까 P. 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생각나려나? 무슨 행사나? 모르간의 법칙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렇게 여집합 있으면 약간 뭐 그런 냄새 좀 있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왜냐면 이 사건 A는 우리가 집합처럼 쓴다 했죠, 그지? 자, 그럼 얘는요, P A 합집합 B의 뭐야 얘들아? 그렇지, 여집합인 거지. 근데 그 값이 얼마예요? 3분의 1이래요. 끝났네. A 합집합 B는 얼마나 소리야? 3분의 1. 그렇지, 반대되는 거니까. 우와, 그러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PA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쓰면서 마무리할 거야. 잘 봐. 온유 이해돼? 요거? 이거 이렇게 쓰는 거 혹시 이해 안 돼? 근데 이게 3분의 1이잖아. 근데 A 합집합 B가 아닌 게 3분의 1이니까 A 합집합 B는 3분의 2겠지? 괜찮지? 오케이, 그럼 잘 봐 얘들아. A 합집합 B는 3분의 2인데 우리 PA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X라 두는 거야. PB 얼마랬지? 9분의 4랬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얼마였어? 9분의 1이었으니까 이렇게 빼면 이게 방정식처럼 표현이 됐죠? 그래서 방정식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야. 그럼 이거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니까 x 얼마면 돼? 3분의 1. 따라서 PA는 3분의 1. 답 5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된다. 이 정도 괜찮아? 옳지. 이 취향이 괜찮아? 오케이. 넘어가자. 발전 문제 8번 보자. 문이 어디 안 돼? 봐봐. 충동아. PA 합집합이 얼마야? 괜찮아요? 오케이. 자, 8번 보자. 자, 8번을 좀 보시면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요 내용들이 그냥 머릿속에 흘러가면 돼.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PA가 3분의 1이에요. 근데 거기 왼쪽에 이제 PA급이라고 나와있죠? 또 하나의 시계. 그럼 이거 빨리 보자마자 뭐로 바꿔? 그렇지. PA 곱하기
PB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값이 PA 마이너스 PB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PB 값 얼마인지 몰라. x라 두면 되지 상현아. 그래서 x라 두고 여기 x라 두는데 얘가 3분의 2고 얘가 3분의 2잖아요. 글씨 알아보시죠? 그럼 3분의 2x인데 x가 넘어갔잖아. 마이너스 x가. 그럼 3분의 5x가 3분의 2죠. 그럼 x 얼마야? 5분의?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빨랐어. 봐봐. 3분의 2x인데 마이너스 x죠. 넘어가면 x죠. 3분의 5x인 거 돼요? 그럼 3분의 5x가 3분의 얼마야? 2인 거니까 x 얼마 나와? 5분의 2. PB가 5분의 2인 거 되시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는 거지. 석실 괜찮아? 어디 안 돼? 괜찮아? 오케이. 넘어가자. 자, 기본 문제 3번 봅시다. 딱 두 개만 더 풀고 쉴게요. 응? 자, 두 팀 A와 B가 진출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결선은 5번의 경연 중에서 3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최종 우승을 한대요. 첫 번째 경연에서 누가 이겼대요? A가 이겼대요. 근데 문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A가 최종적으로 우승했으면 좋겠대.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두 팀이 이길 확률은 같고 비기는 확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A가 이길 확률 얼마야? 2분의 1, B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기 잘 들어. 첫 번째 A가 이겼어요. A가 최대한 빠르게 경기를 끝내면 몇 판 만에 더 끝내면 돼? 딱 2판 더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4판까지 갈 수도 있죠. 5판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 돼요? 오케이. 그럼 내기 잘 들어. 케이스는 크게 몇 개?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세트였고요.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까지 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3세트 만에 게임을 끝내는 거지.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4세트 만에 게임을 끝내려면 중간에 한 번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요. 자, 그래서 B, A, A 약간 이런 느낌인 거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까지 게임이 가려면 중간에 B한테 2번 져야 되죠? 그래서 B, B, A, A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예시들을 적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요 경우부터 가자. A가 이길 확률 2분의 1인데 또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4분의 1. 자, 이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죠. 자, 그럼 이게 얼마야? 8분의 1인데 질문. 8분의 1이 몇 번 나와? 3번 하는 순간 안 돼. 그렇지. 왜냐면 얘들 잘 봐. 아마도 이거를 돌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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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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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A, A, B는 발생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즉, 4판까지 가려면 마지막에 4번째는 그냥 누굴 박아놔야 돼? A를 박아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앞에 2개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면 2, 6,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5번째 판까지 가려면 마지막에 A 박아놓고 자, 그러면 이거 바뀌는 거 몇 개 있어? BBA, BA, BB, ABB 이렇게 있는 거죠? 몇 개 있어요? 3개. 따라서 16분의 얼마야? 3 이렇게. 이해하시죠? 16분의 1이 총 3번 나오는 거니까 수인 이해돼? 옳지. 더해서 마무리는 뭐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 4번 보자. 자, 조건부 확률 문제는 푸는 방법이 몇 개? 2개. 경우의 수로 풀거나 확률로 풀거나. 자, 기본 문제 4번을 보시면 마지막 문장만 봐봐요, 얘들아. 한 개의 제품이 불량품이라고 할 때 기본 문제 4번 이 제품이 A에서 생산된 제품일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조건부 확률인 거 돼요? 그지? 그런데 다만 이 문제는 경우의 수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문제에서 발생 가능한 가지수가 안 나오거든. 다 비율로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확률로 가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잘 봐. 문제를 좀 읽어보면 2대의 기계 A, B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제품 중에서 40%의 제품은 A 기계에서 60%의 제품은 B 기계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럼 내가 임의로 하나 뽑았을 때 이 제품이 A 제품일 확률은? 그냥 10분의 4는 거야. 40%는 A 거라고 했으니까. 이해했죠? 그런데 이 제품에서 각각 5%, 3%가 불량품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굳이 조건부 확률처럼 보이는 게 이 문제를 왜 굳이 들어갔냐면 자, 이 제품이 A인 거랑 그리고 그 제품이 불량품인 거는 아무런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돼? 그러면 집중 봐봐. 제품 A면서 그 제품이 불량품이면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러면 제품 A가 불량품이라는 건 그냥 제품 A의 확률과 불량품의 확률을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야. 다시 두 사건이 서로 관계가 없는, 즉 독립사건이면 영향을 안 주는 걔네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 그냥 뭐 했으면 되는 거야? 곱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독립의 정인 거지 지금. 이해했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이냐면 제품이 A인 거와 그 제품이 불량품인 거는 관계가 없는 거니, 영향이 없는 거니,
제품이 A면서 불량품이려면 40%인 확률과 5%인 확률을 그냥 뭐 하면 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간 거야. 그걸 이해하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쓸게요. 자, 내가 하나 뽑았는데 그게 제품 A의 확률은 10분의 4. 그죠? 근데 마침 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은 100분의 5. 그렇지. 이게 제품 A면서 불량품 교집합된 거야. 그다음 플러스. 자, 내가 선택한 제품이 B제품일 확률은 10분의 6. 근데 마침 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은 100분의 3.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꺼낸 녀석이 불량품일 확률인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제품이 A 제품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윤호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좀 이해했지? 자, 그럼 얘들아 어차피 셈이 분모를 일부러 맞추는 거야. 그럼 천천천 약분시키면 밑에는 20 더하기 18이니까 38인겨? 위에는 얼만겨? 20. 답은 19분의 5인가요? 10분의 10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나 이해 안 된다. 괜찮아요? 오케이. 숙제 많이 안 낼게. 69쪽이 25번까지. 아, 더 있을 거야? 아직 체크 안 해놓으셔도 돼.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셈은 확률을 끝냈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으면서 확률 파트도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정확하게 지금 7분이니까 15분까지만 쉬었다가 통계 좀만 하자.